안녕하세요. 이번 영상부터는 맞춤형 출석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앱시트로 앱을 제작할 때요, 이렇게 스프레드시트 파일에 기본적인 내용을 입력하고 앱 제작을 시작하는데, 이 스프레드시트 파일 뿐만 아니라 CSV 파일이나 엑셀 파일을 이용해서도 앱을 제작할 수는 있지만, 앱시트가 구글이 서비스하고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구글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이용해서 앱을 제작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보통 여기 화면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앱 제작에 필요한 데이터를 여러 시트에 나누어 입력하고 앱을 제작하는데요. 하나의 스프레드시트 파일에 여러 개의 시트를 이용해서 앱을 제작할 수도 있지만, 이 시트 하나하나를 각각의 스프레드시트 파일로 제작해서 앱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장단점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의 파일에 여러 개의 시트를 생성해서 자료를 입력하는 경우에 여기 데이터 메뉴에서요, 테이블을 선택하고 뷰 소스를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한 번에 각각의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면이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 개의 파일에 자료를 나누어 입력하고 앱을 제작하게 되면 방금처럼 뷰 소스 메뉴를 통해서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열게 되면 해당 테이블의 자료가 있는 스프레드시트 파일 하나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테이블에 입력되어 있는 자료를 확인하려면 해당 테이블을 선택하고 다시 뷰 소스 메뉴를 이용해서 자료가 입력되어 있는 파일을 새로 열어야 합니다. 이건 좀 번거로운 것 같긴 합니다. 그런데 이 스프레드시트 파일은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셀의 개수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할 수 있는 셀 개수는 우리가 만든 여러 개의 시트가 공유하기 때문에 입력해야 할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입력 공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의 스프레드시트 파일이 100개의 셀에만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면, 우리가 시트 2개를 만들어서 자료를 입력하는 경우에 각각의 시트에는 50개의 셀에만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앱시트로 제작할 기초 자료를 2개의 스프레드시트 파일에 입력한다면 각각 100개씩 셀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총 200개의 셀에 자료를 입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의 스프레드시트 파일에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는 셀의 개수가 100개, 200개의 단위라면 굉장히 중요한 요소겠지만, 최근 업데이트로 인해서 하나의 스프레드시트 파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셀 개수가 500만 개에서 1000만 개로 늘어났기 때문에 사실 일반적인 사용자에게는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구글 시트의 셀 한도가 500만 개에서 1000만 개로 증가했다는 내용이 2022년 3월에 업데이트된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해서 앱시트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방대한 자료가 입력될 때 이런 사항도 조금은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맞춤형 출석부 앱을 제작하기 전에 지난 영상에서 봤던 출석부 앱의 데이터 구조를 살펴보겠는데요. 이렇게 크게 3개의 테이블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선택 과목 테이블이 있었고요. 과목의 이름이나 과목의 상세 설명,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었고요. 그리고 학생 테이블이 있었죠. 여기에는 학생의 학번이나 학생의 이름, 이메일 주소, 이런 내용들이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출석 확인 테이블이 있었고요. 여기서는 출석 확인을 위해서 학생의 학번이나 이메일, 날짜 등등의 내용이 입력되어 있었습니다. 여기 이렇게 테이블 이름과 함께 박스가 그려져 있는데요. 앱시트에서는 이런 구조를 테이블이라고 부르고 있기 때문에 저도 편의상 테이블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정확하게는 데이터 모델링에서 엔터티라고 부르는 도형인데요. 박스 위쪽에 회색 배경이 있는 부분에 테이블 이름을 입력해 놓았고요. 테이블 이름 아래에는 테이블에 들어있는 각 칼럼의 이름을 추가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요, 앱시트에서 우리가 키로 지정했던 칼럼인데요. 이 키에 해당하는 칼럼은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여러 데이터 중에서 보통 레코드라고 하지요. 하나의 행에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들의 집합을 의미하는데요. 그 수많은 레코드 중에서 특정한 하나의 레코드를 구분해낼 수 있는 식별자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키 칼럼인데요. 프라이머리 키라고 해서 PK라는 약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키 칼럼에 해당하는 내용을 시각적으로 눈에 잘 띄도록 노란색 배경으로 처리하고요. 뒤에 PK라고 하는 표식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선택 과목의 키 칼럼에 해당하는 것은 과목이라는 이름이 붙은 칼럼이 되겠고요. 여기 학생 테이블에서는 학생의 학번이 수많은 학생 중에 특정한 학생 한 명을 정확하게 골라낼 수 있기 때문에 이 학번 칼럼이 바로 키 칼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란색 배경과 함께 PK를 표시해 놓았고요. 출석 확인 테이블의 경우에는 샘플 앱에서 모든 테이블마다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이 로우 넘버 칼럼을 키로 지정해 놓았기 때문에 저도 똑같은 방법으로 키를 설정해 놓았고요. 그런데 여기 학생 테이블하고 출석 확인 테이블을 보면 주황색 배경의 칼럼이 표시되어 있죠. 이 주황색 배경의 칼럼은 현재 테이블이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데이터 타입을 ref로 해서 참조하는 경우에 키 칼럼을 참조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야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에 다른 테이블을 참조하기 위해 가지고 온 이 키 칼럼을 시각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제가 임의로 주황색 배경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괄호 안에 FK라는 약자가 표시되어 있는데요. 이건 foreign key라고 부르는 이름인데요. 다른 테이블에서 사용되는 키 칼럼을 참조를 하기 위해 관계를 만드는 경우 외래 키, 그러니까 foreign key라고 부르고 FK로 표시하기 때문에 저도 동일한 방법으로 표시해 봤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조금 더 복잡한데요. 세세하게 알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기본적이고 단순한 내용만 표시해 보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색깔이나 기호를 이용하면 내가 어떤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고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지를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앱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다이어그램을 보통 ERD라고 부르거든요. Entity Relational Diagram이라고 줄여서 간단하게 ERD 또는 ER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도 이런 식으로 다이어그램을 그려가며 작업해보면 데이터나 제작하려는 앱에 대한 깊은 인사이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기 테이블과 테이블 사이에 있는 화살표도 이 참조 관계를 나타내는데요. 이 화살표의 흐름도 상당히 중요하게 눈여겨봐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 PPT로 제작한 비슷한 그림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 조금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 한번 ER 다이어그램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만들어 보려고 하는 맞춤형 출석부 앱은 이 테이블의 구성을 제가 조금 다르게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렇게 만든 이유는 우리가 앱을 만들기 위해서 테이블에 있는 데이터들을 이용하는데 테이블의 구조나 관계가 정해져 있는 답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런 정답이 없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방법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드리려고 조금 다른 구조로 앱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영상에서 활용했던 테이블 구조와 이번 영상부터 사용하려는 테이블의 구조를 이렇게 함께 표현해 봤는데요. 이번 출석부 앱에는 선택 과목 테이블이 동일하게 있고요. 학생 테이블이 이 선택 과목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석 확인 테이블이 학생 테이블을 참조하고 있고요. 결론적으로는 여기 있어야 할 참조 하나가 빠져있는 셈이죠. 오른쪽에 있는 ER 다이어그램의 배치를 조금 바꿔보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학생 테이블을 이렇게 아래로 배치하고 출석 확인 테이블을 이렇게 이동하고요. 이 관계를 나타내는 선을 옆으로 옮겨보면 동일한 구조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고요. 여기에서 맞춤형 출석부로 제작할 앱은 여기에 있는 이 관계 하나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 오른쪽에 있는 ER 다이어그램을 토대로 해서 구글 스프레드시트 파일을 새로 만드는 과정부터 하나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